나일론 하면은 이제 나일론 더블 식스가 있고 나일론 식스가 있고 나일론 더블 식스가 먼저 개발을 했고 미국에서 듀퐁의 이제 캐로더스라는 사람이 나일론 더블 식스를 먼저 합성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헥사메틸렌 다이아민, 이제 카본이 6개인 다이아민하고 그 다음에 아디픽 애시드, 카본이 6개인 다이애시드하고 축합중합을 해서 물이 한 분자 빠져나오면서 나일론 더블 식스가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일론 더블 식스 하면 이제 백본 구조가 이렇게 이제 아마이드 결합이 있고 또는 뭐 이제 펩타이드 결합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요 아마이드 그룹에 보면은 요 NH가 있는데 요 H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인에 있는 옥시전 또 나이트로전하고 수소 결합을 해서 좀 이제 체인이 이제 패킹도 잘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결정성 고분자에 이제 해당되기도 하고 Tg는 한 50도 그 다음에 이제 멜팅 포인트는 한 255도 정도 되는 그런 고분자입니다. 미국에서 나일론 더블 식스를 먼저 만들고 나니까 유럽 애들도 놀지 않고 또 다른 나일론을 개발을 했어요. 나일론 6고요. 일단은 카프로락탐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CPLM이라고 하죠. 일단 메커니즘은 적혀져 있는데 소디움하고 카프로락탐하고 반응하면은 요 카프로락탐의 요 아마이드에 있는 H가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이제 카프로락탐에 여기 음이온이 생기고 요 음이온이 다시 여기 아마이드 결합을 공격을 해갖고 이제 이거는 이제 개환중합, 링 오프닝 폴리메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테크닉에 의해서 중합이 됩니다. 하여튼 뭐 나일론 더블 식스하고 나일론 6 머릿속에 집어 넣으시고요. 최초의 그 합성 섬유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개발한 사람은 이제 듀퐁의 이제 캐로더스라는 사람이 이제 나일론 더블 식스를 만들었고 나일론 더블 식스는 어브레이즌 리지스턴스 내 마찰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나일론 스타킹 신어본 여성분들은 신어봤겠지만은 좀 얇은 편인데도 일단은 여기 양말에 신을 수 있는 것들은 내 마찰력이 좋아야 돼요. 또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이 있어서 스타킹에도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여튼 뭐 나일론으로 이제 섬유를 만들 수가 있고 섬유 같은 걸로 당연히 클로징 그러니까 이제 의복에도 쓰이지만은 카페트 재료 그 다음에 이제 타이어 코드 보통 이제 타이어 코드 하면은 이제 타이어의 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타이어 코드를 한번 타이어를 이제 감아줍니다. 보통 이제 나일론계도 있고 폴리에스터계도 있고 하여튼 이러한 거에 쓰이는 걸 타이어 코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도 쓰이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 백팩 들고 다니죠? 그 백팩도 나일론으로 만들고 또 나일론 갖고는 또 이제 로프 같은 것도 만들고 하여튼 좋은 물성의 이제 고분자입니다. 그거 얘기해 주고 싶고 요거는 이제 나일론을 개발한 사람이에요. 나일론을 개발한 사람이고 이제 원래 화학자예요. 케미스트입니다. 나름대로 나일론을 개발을 하고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1930년대 4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일단은 대공황을 겪었고 또 이제 전쟁도 겪었고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도 그렇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하여튼 우울증에 많이 걸렸어요. 우울증에 이제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일론을 개발을 해갖고 엄청난 이제 부를 이제 손에 거머쥘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호텔 방에서 또 이제 자살한 거가 또 이제 포타슘 사이아나이드 청산가지죠. 포타슘 사이아나이드를 레몬 주스에 이제 섞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화학자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걸 안 거지. 그러니까 레몬 주스는 약간 신맛이 있고 약간 산성 성분이기 때문에
포타슘 사이아나이드가 이제 아주 강력하게 이제 반응을 해서 청산도 생기면서 하여튼 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자살을 해서 안타까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살을 한 거는 이제 1937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나일론 특허에 관한 거가 이제 최종적으로 등록된 거는 1938년이니까 하여튼 안타까운 그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그런 화학자입니다. 이 양반이 이제 1896년도에 태어나셨네요. 그리고 나서 한 1928년도에 이제 하버드에 가갖고 유기화학을 좀 역할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델라웨어 윌밍턴에 있는 듀퐁 회사에 이제 취직을 해갖고, 그 당시에 이제 새로운 고분자를 만들자, 그런 미션을 갖고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한 거예요. 보통 내가 이제 축합중합을 설명을 할 때 남자 손 2개, 그 다음에 여자 손 2개, 이걸 사용해 갖고 남자 여자 손자가 이렇게 해 갖고 이제 고분자가 되는, 지금 와서 보면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이 되잖아요, 그죠? 남자가 여자 손 잡고 여자가 남자 손 잡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고분자가 자라가는 이런 단순한 개념은 지금에 와서는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하는 거지만, 처음에 이 생각을 했던 거는 쉽지 않았다는 거지, 그렇지? 이거를, 이 아이디어를 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펑셔널 그룹 2개, 그 다음에 이 펑셔널 그룹과 반응할 수 있는 또 다른 펑셔널 그룹 2개를 갖고 있는 이런 물질들을 반응을 해서,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개념을 만드신 분이죠. 이런 개념이 이제 먹히면은 CC하고 뭐 DD도 되고 또 FF도 되고,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고분자들이, 특히 축합 고분자들이 이와 같은 아이디어로 해서 만들어진, 그거의 토대를 마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리액티브 펑셔널 그룹을 갖고 있는 물질을 이용해서 축합중합의 기초를 만드신 분이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이제 나일론을 개발한 거는 이제 1935년에 헥사메틸렌 다이아민하고 그 다음에 아디픽 애시드를 메타크레졸 솔벤트에서 이제 반응을 해갖고, 그래서 이제 나일론 더블 6라는 이런 고분자를 합성한 거가 이제 큰 개가를 이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 나일론 더블 6라고 하는 수지로부터 섬유를 뽑아낸 그런 또 이런 또 큰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하여튼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 범용성 고분자에 해당되는 것들을 좀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PET는 뭐 워낙 많이 소개를 했고,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마일라라고 하는 또 이제 브랜드 네임이 있어서 가끔씩은 지금도 이제 옛날 분들은 좀 마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브랜드 이름이고, TG는 한 6도 또는 뭐 5도라고 볼 수도 있고, 멜팅 포인트는 한 250도씨, 그죠? 요것도 그러니까 나일론에 못지않는 그런 우수한 섬유 특성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옷 같은 거 만들 때 지금 하여튼 폴리에스터 섬유는 많이 쓰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페트병에도 이제 원료가 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뭐 폴리에스터는 워낙 많이 다뤄갖고,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범용 플라스틱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크로나이트라일, 그죠? 아크로나이트라일을 중합시키면은 펜이라고 하는 고분자가 만들어지고요. 펜은 이제 PAN, 폴리아크로나이트라일이라고 얘기하고, 이 펜 갖고도 또 우수한 섬유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아크릴 섬유 또는 이제 아크릴 파이버라고 얘기하고, 초기에 이제 사용했던 브랜드가 올론이라 그래갖고, 이 브랜드를 기억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걸 갖고, TG는 한 85도, 그 다음에 멜팅 포인트는 한 318, 이 정도의 범위에 들어가고, 이러한 그 펜으로 만들어진 이런 아크릴 섬유는 보통 러그라든지 블랭킷, 그 다음에 이제
의류에도 이제 사용되고 있는 섬유입니다. 특히 이제 캐시미어 라이크한 스웨터, 그죠? 어떻게 보면 울 라이크, 그러니까 이제 울과 같은 이런 피를 나타내는 그런 섬유, 특히 스웨터에 이렇게 좋죠. 그다음에 이제 부드럽고 또 따뜻하고 또 뭐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또 고분자도 있고요. 그 밖에도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범용성 플라스틱에 사용되고 있는 모노머들인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페트로케미칼에서 얻어지는 거죠. 석유를 이제 정제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일부 모노머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한번 이제는 많이 익숙해질 것 같으니까 에틸렌으로부터 폴리에틸렌 만들고 프로필렌으로부터 폴리프로필렌 만들고 스타이렌으로부터 폴리스타이렌, 네, 바이닐 클로라이드로부터 PVC,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C에 이쪽에 더블 본드에 CL이 2개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비닐된 클로라이드인데 비닐된 클로라이드로부터 폴리비닐된 클로라이드, 이런 것들은 이제 포장 재료에 많이 쓰이고 이제 이제 내 수분 특성이라든지 또는 이제 산소 투과 기능을 이제 조금 이제 막는 그런 어떤 배리어 필름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비닐된 클로라이드가 있고, 요거는 이제 아크로나이트라이드, 조금 전에 설명했던 펜 섬유의 원료 아크로나이트라이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메칠 메스아크릴레이트 MMA라고 그러죠. 요거 중합하면 PMMA이고, 요거는 이제 광학 특성이 우수한 고분자.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렌즈 이런 거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보통 이제 간판 재료, 아크릴 간판 할 때 보통 아크릴 간판 할 때 얘기하는 거가 바로 요 PMMA를 얘기하고, 포르말데하이드는 이제 축합 반응을 해갖고 보통 열 경화성 고분자 만들 때 보통 3대 열 경화성 고분자에 페놀 수지, 우레아 수지, 멜라민 수지가 있다 그랬는데 그런 거 만들 때 이제 항상 원료로 사용되는 거가 바로 포르말데하이드, 요거 얘기하고 있고, 요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카본 6개의 이제 사이클릭 아마이드 카프로락탐 구조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 카프로락탐을 계환 중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나일론 6가 된다고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지금 이제 다양한 플라스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또는 카파, 스틸, 금속하고 좀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다양한 물성들을. 밑에는 이제 메이플우드. 메이플우드가 뭐지? 이게 그저 단풍나무? 메이플우드. 그러니까 나무하고 이제 금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여기 있는 이제 범용 플라스틱하고 좀 비교를 해서 좀 이렇게 한눈으로 좀 이렇게 한번 여러 가지 특성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고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일단은 뭐 플라스틱에 구분을 할 때 보면은 좀 값이 싼 범용 플라스틱,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그 다음에 슈퍼 엔진 플라스틱, 이렇게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이제 고분자를 조금 발들인 사람들은 고분자에는 또 이제 서머 플라스틱과 서머 세트, 열 가소성 고분자와 열 경화성 고분자로 나눠지고, 또 이제 서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결정성 고분자냐 비결정성 고분자, 보통 이렇게도 우리들은 좀 나눌 줄 알아야 되겠죠, 깊게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C는 이제 크리스탈라인 결정성 고분자를 의미하는 거고, A는 이제 아모포스 비결정성 고분자, 보통 이제 아모포스 고분자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글래시 폴리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하이덴시티 폴리에틸렌, 요거는 이제 결정성 고분자에 해당되는 거고, PVC 폴리스타이렌 A라고 이제 표시된 거는 이제 아모포스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제 덴시티를 보여주네요. 비중이죠. 일단은 금속은 되게 높죠. 2, 8, 6 이렇게 되고, 나무는 비중이 조금 이제 작지만 보통 이제 금속에 비해서 플라스틱은 이제 덴시티가 낮기 때문에 가볍네. 요걸 이제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열적 특성인데, 이제 보통 우리들은 이제 고분자 같은 경우에 TG 유리 전이 온도하고 멜팅 포인트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죠. 반복되는 거지만은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서는 멜팅 포인트가 보통 로 덴시티 폴리에틸렌은 멜팅 포인트가 100도 정도 되는데,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는
130에서 한 140도로 멜팅 포인트가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유리 전이 온도는 마이너스 8, 90 정도 이렇게 돼 있다. 요거는 이제 유리 전이 온도가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거는 이제 폴리카보네이트. PC는 유리 전이 온도가 150도입니다. 보통 이제 애기 젖병에도 사용한다 그랬죠. 그만큼 이제 뜨거운 물에서도 견뎌야 되기 때문에 하이티지의 재료가 사용되고 있다고 몇 번 반복했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서머 컨덕티비티, 열 전도도죠. 그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금속은 열이 빨리 전도가 되죠. 그에 비해서 이제 플라스틱은 열 전도는 이제 조금 이제 떨어지고,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열 확산, 이거는 서머 디퓨지비티는 열 확산도인데, 열 확산도도 역시 금속이 훨씬 더 열이 확산이 되고, 한편 요거는 이제 히트 커패시티, 열 용량 있죠. 얼마만큼 열을 이제 품어줄 수 있느냐, 그 특성들은 금속은 열 용량은 작죠. 그 대신에 이제 고분자는 열 용량이 좀 크죠. 당연히 이제 열을 더 예를 들어서 더 많이 잡아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열 재료에 유리한 거는 바로 플라스틱이 단열 재료에는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고분자의 약점은 좀 서머 리스펜션, 열에 잘 늘어난다. 보통 열 팽창률이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열에 조금 취약한 거가 이제 고분자고, 하여튼 뭐 금속은 이제 열 익스펜션 면에서는 좀 이제 우수한 특성을 갖고 있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분자 제품하고 기타 재료하고 좀 이렇게 좀 비교를 좀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러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커머디티, 좀 범용성 이제 고분자에 좀 이제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러버라고 얘기를 했고요. 앞에서도 얘기한 것 같은데 루브, 문지르다. 처음에는 이제 고무의 용도를 이렇게 문질러 갖고 지우개 역할로 사용을 했어요. 옛날에는 그 무름빵으로 연필로 쓴 거를 이제 지웠었는데, 이거 천연 고무 같은 걸로 이렇게 문지르니까 연필로 쓴 거가 다 잘 지워진다 그래갖고 처음에 예를 들어서 천연 고무의 용도를 이렇게 지우개 역할로 해서 루브 문지르는 거에 이제 명사형으로 러버 표시한 거가 이제 이렇게 고무라고 이름 이렇게 지어진 어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고무는 이제 기본적으로 탄성, 이레스티시티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용어가 이제 탄성체,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영어로 엘라스토모란 말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고무도 종류가 꽤 있죠.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제일 처음으로 사용한 거가 바로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천연고무, 내추럴 러버, 요걸 갖고 이제 인간이 사용을 했죠. 그냥 그 천연고무 자체는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천연고무는 약간 물러요. 물러갖고 뭐 지우개 용도밖에 쓸 수가 없었는데, 요거를 이제 찰스 구디어라는 사람이 1839년도에 황을 써갖고 단단하게 하는, 경화시키는 그런 기술을 이제 찾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요쪽에서는 용어는 이제 가황, 영어로는 벌케나이제이션. 하지만 요거는 바로 이제 좀 이제 화학적으로 얘기하면 크로스링킹, 경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무른 고무를 단단한 고무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어요. 일단 뭐 고무의 용도는 다양한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는 역시 자동차의 타이어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천연 고무도 사용량의 한 70% 이상이 바로 타이어를 만들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글러브라든지, 그 다음에 접착제, 그 다음에 러버 스레드, 폼 이런 쪽에 사용하고 있죠. 아이소프렌 러버라고도 있죠. 아이소프렌은 이제 보통 천연 고무의 주성분을 인간이 찾았죠. 그래서 이제 부타디엔 백본에 이렇게 메칠기가 투 포지션에 메칠기가 있는 거가 바로 아이소프렌인데, 천연 고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신하고 조물주가 이제 저 아이소프렌을 이제 중합을 한 건데, 일단은 조물주가 중합한 아이소프렌은 그 천연 고무는 바로 저 아이소프렌을
거의 중합을 해갖고 퓨어한 시스 구조만 이제 얻었어요. 근데 이제 인간이 합성한 거는 시스 구조가 한 94에서 98%로 100%를 이루지 못했어요. 100%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이 합성한 요 아이소프렌 러버는 어떻게 보면 천연 고무를 약간은 모방하지만은 100% 베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100% 베끼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특성이 천연 고무하고 조금 달리 나와갖고 지금은 약간 제한적으로 이제 요 아이소프렌 러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고무에다가 섞어서 쓰는 그런 용도로만 이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러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합성한 이제 합성 고무의 이제 대표적인 거가 SBR 스타이렌하고 부타디엔을 이제 섞어 갖고 이제 중합을 한 거죠. 보통 스타이렌은 한 30% 정도, 부타디엔은 한 60에서 70% 정도 이렇게 섞어 갖고 중합을 하니까 약간 균형 잡힌 그런 러버가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합성 고무의 한 35%는 거의 요 SBR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요 SBR 고무 갖고도 주로 타이어의 한 70% 이상이 사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부타디엔만 갖고 이제 만든 고무도 있죠. 그래서 보통 PB라고도 하고, 요것도 주로 이제 타이어 제조할 때 주로 이제 원료로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요런 또 폴리부타디엔만 갖고는 물성이 좀 이렇게 100% 이렇게 기계적 물성이 좋은 그런 고무를 만들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섞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런 부타디엔 러버 같은 경우는 내추럴 러버, 천연 고무하고 또는 SBR하고 같이 섞어서 그런 용도로 폴리부타디엔 러버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힙스라고 한번 얘기해 주셨죠? 힙스라는 거는 이제 폴리스타이렌 자체가 내충격성이 떨어지는데 그러한 그 힙스의 그런 내충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폴리부타디엔하고 섞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럴 때 이제 힙스 할 때 임팩트 모디파이어 내충격 개선제로 이제 이 폴리부타디엔 러버가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BS라고 하는 이런 또 외장재 이런 플라스틱의 넘버 원 하는 이런 또 고분자가 있습니다. 그 ABS의 그 A는 아크릴로나이트라일, B는 이제 부타다이엔, S는 스타이렌인데, 그런 ABS 제조할 때 이런 폴리부타디엔을 기본으로 해갖고 이제 제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범용성 고분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폴리부타디엔, 그죠? 폴리부타디엔 이렇게 러버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 부타디엔의 요거가 이제 여기 CH3가 들어가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아이소프렌이고, 여기 이제 CL이 들어가게 되면은 크롤린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네오프렌이라고 하는데, 저 CL이 들어가게 되면은 CL이 약간 좀 극성기거든요. 할로겐인데 극성기가 있으니까 이제 고분자에 좀 약간 좋은 기계적 물성을 이제 좀 이렇게 주기도 하고, 또 이제 내화학성이 좋은 그런 러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클로로프렌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제 네오프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것도 이제 좋은 고무죠. 그래서 이제 네오프렌 같은 경우는 이제 1930년도에 개발돼 갖고, 저것도 이제 합성 고무의 범주에 들어갔고, 일단은 뭐 바닥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루프의 마감재, 그 다음에 웨스트수트, 보통 이런 거 같은 거는 네오프렌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잠수부들이 입는 그 고무로 된 그 잠수복 있잖아요. 그거 할 때도 이게 많이 쓰이고 그렇습니다. 폴리부타디엔은 이제 조금 전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SBS라고 스타이렌, 부타다이엔, 스타이렌, 또 이제 블록코폴리머 형태의 그런 고분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LG화학에서 SBS를 만들고, 요거는 좋은 바닥재의 원료가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 바닥재 같은 경우에서도 바닥이 약간 이렇게 약간 러버 특성이 있어야지 좀
걷는데 조금 약간 또 편하잖아요. 그죠? 딱딱한 거 그러면 발 아프잖아요. 그죠? 보통 이제 여러분들도 뭐 동네에서 뭐 폴리우레탄으로 된 트랙이라든지 그죠?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그런 거 걸으면 약간 쿠션이 있기 때문에 약간 걷기가 좀 편하죠. 그런 거 할 때, 보통 트랙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이런 고무가 이제 이용되고 있죠. 고무에도 종류가 꽤 많은데 지금 여기 일단은 좀 고무를 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EPM이라고 하는 고무가 있어요. 에틸렌 프로필렌 EPM 하면 이제 에틸렌 프로필렌 모노머 이렇게 되고 EPDM은 에틸렌 프로필렌 DM 모노머. 그래서 이제 EPM 고무, EPDM이라고 하는 이런 고무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saturated 된 메인 체인 백본에다가 약간 unsaturated 불포화 브랜치를 단 이런 형태의 고무고 불포화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크로스 링킹이 가능하고 특히 이제 DN 같은 경우에서는 DN이 바로 이렇게 unsaturation 불포화기를 주는 그런 모노머로 사용되고 있는데 노보넨이라든지 또는 뭐 다이사이클로펜타디엔 이런 어떤 물질들하고 같이 섞어서 이제 고무를 만들게 되면은 그로부터 얻어지는 고무가 바로 EPM 또는 EPDM입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오존, 그 다음에 산화, 또는 웨더링 특성 이런 것들에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은 특히 아웃도어에 이제 좀 강하죠. 보통 이제 러버 같은 경우도 천연 고무나 이런 것들을 아웃도어에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바깥에 막 자외선, 오존 이런 거가 많을 때는 열화가 많이 되는데 요 EP 에틸렌 프로필렌 러버 이런 계통의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아웃도어에 아주 강한 그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 밖에도 이제 고무에 보면 부틸 러버, BR이라고도 하죠. 요거는 이제 아이소뷰틸렌하고 소량의 아이소프렌을 공중합한 러버인데 이런 것들은 앞에서도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뷰틸 러버 보통 타이어 하게 되면은 이제 겉 타이어하고 속 타이어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고무를 그냥 생고무 자체로 이용을 했는데 고무도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고무 안에다가 공기를 집어넣게 되면은 더 좋은 고무 특성을 발현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무 타이어 같은 경우에서도 그 안에다가 이제 공기를 집어넣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겉 타이어가 있고 속 타이어가 있게 두 개가 이제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겉 타이어는 이제 보통 이게 도로의 지면을 탔기 때문에 아주 기계적 물성이 튼튼해야 되겠고, 하지만은 속 타이어는 지면에는 접촉하지 않지만 안에 있는 공기를 꽉 잡아줘야 돼요. 공기가 빠지면 안 되잖아. 여러분들도 자전거 타다가 공기 빠지면 말짱 꽝이지, 그지? 다시 공기를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안에 그 속 타이어 같은 경우는 배리어 특성이 좋아야 돼요. 공기가 빠져나가지 말아야 된단 말이야. 그때 이제 사용되는 고무가 요 BR입니다. 이런 고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무도 보면 이제 SBR도 알아야 되지만은, 그 다음에 MBR 또는 NR, 니트릴 러버라고 하는 거죠. 그죠? 초기에 내가 장갑 갖고 왔는데, 아이보리 색깔의 고무 장갑하고 또 내가 약간 파란색의 고무 장갑 갖고 왔죠. 그죠? 코로나 때 간호사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파란색 장갑. 그게 바로 이제 니트릴 장갑입니다. 또는 이제 MBR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부타디엔하고 아크로나이트라이를 공중합해서 얻어지는 고무.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조금 전에 이제 클로로프렌, 네오프렌, 이런 것들도 이제 또 한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무 중에 이제 어떤 고무가 가장 부드럽냐? 그럴 때 내가 이제 실리콘 고무라고 내가 한번 얘기를 했죠. 실리콘 고무 같은 경우는 TG가 마이너스 110도입니다. 아주 낮습니다. 그러니까 TG가 낮을수록 이제 부드럽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런 거 할 때 이제 사용되는 거가 이제 실리콘 러버죠. 실리콘 러버는 하여튼 뭐 우수한 고무 특성을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로 템퍼러처, 내한성 재료에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날씨가 조금 추워지니까 내한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옷이라든지 또는 플라스틱 제품들도 조금 막 굳어지는 거가 프로즌 상태가 된 거가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위에 강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내한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 그러면 TG가 낮은 재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low temperature performance, 낮은 온도에서 뭔가 이제 재료가 특성을 이제 구현을 하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고무 성분이 필요하고 TG가 마이너스 110도씨니까 이거 상당히 낮네. 그죠? 껌의 TG가 20도밖에 안 됩니다. 20도. 마이너스 110도면 상당히 낮은 거니까. 요새 한번 껌을 한번 씹어보세요. 껌이 여러분들 요새 껌 사갖고 씹어보면 입에 넣기 전에 요새 껌이 막 이제 많이 좀 여름에 씹었던 것보다 껌이 좀 딱딱하다는 느낌을 얻을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제 TG에 비해서 지금 일반 온도가 지금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느낄 겁니다. 실리콘은 일단은 서피스 에너지가 좀 낮은 재료고, 그래서 이제 실란트, 접착제, 그 다음에 이제 메디컬 퍼포스, within the body.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생체 재료, 몸속에 집어넣어야 하는 이런 재료에는 이제 실리콘이 아주 우수한 특성을 갖고 있죠. 그 밖에도 예를 들어서 PVC에다가 DOP, 프탈레이트 같은 걸 집어넣으면은 또 이제 고무 특성이 예를 들어서 발현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이제 PVC 러버, 좀 싸구려 고무 이런 거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리우레탄 러버,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서머플라스틱이면서 고무 특성이 나오는 보통 이제 그런 거에 이제 폴리우레탄 러버가 아주 특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머플라스틱 특성을 나타내면서 이제 고무 특성을 나온다. 그래서 보통 서머플라스틱 일레스토머 TPE 또는 이제 서머플라스틱 폴리우레탄, 그래서 TPU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일단 고무 특성을 갖고 있는 이제 또 이제 서머플라스틱의 TPU가 폴리우레탄이 항상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저런 특성을 놓치지 않고 저런 이제 약간 고무 특성을 갖고 있는 폴리우레탄의 그 특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런 고무 특성이 약간 구현되는 폴리우레탄 실로 만든 그런 옷을 바로 우리는 스판덱스, 보통 스판덱스 섬유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스판덱스 섬유 갖고 보통 여성들이 입는 스타킹이라든지 스판덱스, 그 다음에 약간 뭐 보통 젊은 애들은 약간 그 뭐지? 약간 쪼여주는 티셔츠 뭐지? 약간 쫄티? 뭐 이런 거 약간 쪼여주잖아. 근데 몸에 탁 달라붙게 하는 거. 그런 거 할 때 보통 이제 폴리우레탄의 저 러버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실을 갖고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요. 지금 이제 약간은 좀 가성비가 좋은 것들을 우리들은 이제 범용성 고분자 커머디티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에 이제 범주에 들어가는 거에서 서머셋에 해당되는 것들, 열 경화성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것들을 한번 보죠. 보통 이제 3대 열 경화성 재료에 보면은 이제 항상 보면 페놀 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레아 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멜라닌 수지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개발된 수지가 바로 페놀 수지고, 보통 뭐 페놀 플라스틱 이렇게도 얘기하고 페놀 수지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이 최초로 개발한 플라스틱에도 해당돼요. 그래서 인간이 최초로 개발된 합성 플라스틱이 뭐냐? 그럴 때 바로 이제 페놀 수지라고 여러분들은 이제 대답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연도로 보면 이제 1907년도에 이제 벨기에 태생의 레오 베이클랜드라는 사람이 최초로 이제 합성 플라스틱을 만들었어요. 레오 베이클랜드가. 그래서 이제 그때의 그 브랜드 이름을 바로 베이클라이트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페놀 수지. 얘야, 여학생 두라. 너희들 막 웃고 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으니까 내가 집중이 안 된다. 나한테 집중을 해주세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지금도 보면 이제 베이클라이트라고 하는 브랜드가 이제 나일론 브랜드와 마찬가지죠. 지금도 예를 들어서 이거 만들 때 뭘로 썼지 하면 베이클라이트로 만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클라이트는 이제 페놀 수지로 만든 제품을 베이클라이트라고 얘기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당구장에서 뭐 당구공이 바로 페놀 수지입니다. 페놀 수지. 하여튼 뭐 그렇게 하고요.
요거는 이제 페놀하고 이제 포르말데하이드하고 이제 반응을 해서 그러니까 페놀은 보통 이제 페놀은 반응 사이트가 also 위치에 하나 하고요. 여기 두 개 하고 그다음에 사라 위치에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A3 타입의 이제 재료로 해당되는 겁니다. A3. 그다음에 포르말데이드는 CO를 중심으로 H가 이렇게 있는데 포르말데이드 이렇게 돼요. 여기에 반응 사이트가 하나가 있고 이쪽에 반응 사이트가 있고 요거는 이제 B2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축합 고분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보면 이제 페놀하고 포르말데이드가 이제 반응하게 되면은 벤젠과 벤젠 구조가 이렇게 매칠된 브릿지라는 걸로 이제 형성되면서 이제 고분자가 자라요. 좀 이제 구체적인 케미스트리는 여러분들 고학년 때 고분자 화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페놀릭 레진 또는 페놀 수지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최초의 the first 최초로 커머셜라이즈 상업화된 신세틱 고분자 하게 되면 바로 요 페놀 수지라고 여러분들 답을 해야 되고 하여튼 뭐 요 페놀 수지에다가는 페놀 수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렉트릭과 인슐레이션 그러니까 절연 특성도 좋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것들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페놀 수지 같은 걸로도 이렇게 플라스틱도 만들 수가 있고 또 이제 나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나무에는 또 좋은 접착 재료도 작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합판이라는 거 들어봤죠? 합판. 그죠? 합판을 이제 영어로는 플라이우드라고 하는데 합판은 여러 얇은 나무 판들을 계속해서 접착제로 붙여갖고 만든 거가 합판 아닙니까? 그거 할 때도 접착제가 필요할 때 그때 많이 사용되는 거가 바로 예를 들어서 이 페놀 수지가 바로 그럴 때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바니쉬라든지 여러분들 보통 어렸을 때 뭐 목공 제품들 이것도 목공 제품이면 나무 제품들 만든다면 항상 바깥에다 뭐 니스 칠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나무 같은 것도 거칠거칠해갖고 잘못하면 손 다치죠, 그죠? 항상 보면은 나무 제품 뭐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더라도 뭐 표면에다가 니스 칠 같은 거 하는데 그런 걸 보통 여기서는 바니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재료할 때도 이 페놀 수지가 사용되어 왔어요. 그거 내가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우레아 수지. 저기 오른쪽에 이제 CONH2.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것도 이제 포르말데하이드하고 이제 축합 반응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H가 두 개 있죠? 요것도 다 반응 사이트가 하나, 둘. 요거는 A4. 즉 펑셔널 그룹을 4개 갖고 있는 물질로 되고 요게 이제 포르말데하이드하고 축합 반응돼 갖고 물 분자 빠져나오면서 서머 셋이 되는 겁니다. 요것도 지금 이제 컨덴세이션 오브 포르말데하이드 위드 유레아 이렇게 되고 유레아는 이제 뭐 유리아 또는 이제 한국식으로 하면 우레아 또는 이제 우리들이 보면 요소가 바로 여기 해당되는 겁니다. 요것도 지금 보면 페놀 수지와 마찬가지로 서머셋이고요. 페놀 수지보다는 약간 가격이 좀 저렴하고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나무도 보면 우드 파티클 나무도 보면 나무 한 다음에 약간 목분이 생기잖아. 목분. 그지? 우드 파티클. 그거 갖고 이제 또 이제 접착제로 짝짝짝 해갖고 또 이제 만든 파티클 보드. 그런 것들 전부 다 그럴 때도 이제 사용되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패브릭. 보통은 이제 청 같은 거에도 이제 우레아 수지로 이제 마감을 시킬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있고 요거는 이제 멜라민 수지인데 멜라민은 이런 구조고 한 분자 내에 질소를 6개를 갖고 있고 여기 NH2 여기도 보면 펑셔널리티가 하나 두 개고 여기도 두 개 전체는 펑셔널리티 6개 즉 팔이 6개인 이제 물질이 바로 요 멜라민이고 요거하고 이제 팔이 2개인 포르말데하이드하고 축합 반응 이제 일으켜서 만든 거가 바로 멜라민 수지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주로 이제 플라스틱, 이거 디너웨어, 보통은 이제 식기류도 보면 여러분들 보면은 식판 같은 경우도 플라스틱으로 된 식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할 때는 주로 멜라민 수지를 만들어요. 하여튼 뭐 플라스틱 플레이트라든지 플라스틱 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폴리에스터 수지도 보면은 PET와 같은 폴리에스터 수지도 있지만은 이렇게 또 간단하게 이제 글리세롤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올소 위치에 있는 프탈릭 애시드, 파라 위치에 있는 거는 테레프탈릭 애시드죠. 그죠? 보통 이제 벤젠을 중심으로 이렇게 요거는 이제 파라 위치에 있는 테레프탈릭 애시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 위치에 있는 테레프탈릭 애시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소 위치에 있는 또 프탈릭 애시드도 있습니다. 요거는 테레프탈릭 애시드라고 그러고, 요거는 이제 아이소프탈릭 애시드라고 그러고, 요거는 그냥 프탈릭 애시드라고 불러요. 이렇게 올소 위치에 있는 프탈릭 애시드는 가소제, 프탈레이트 가소제 만들 때도 필요하지만 약간 저가의 폴리에스터 만들 때도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프탈릭 애시드고요. 요거는 이제 B2 타입이겠지. 여자손 두 개에 해당되는 거고. 여러분들 요거는 그리세롤. 여러분들 또 그리세린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그리세롤, 그리세린. 그리세롤이라 그래갖고 OH가 3개 있는 지방족 알코올, 트라이올이죠.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남자손 3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남자손 3개 A3하고, 그 다음에 여자손 2개 프탈릭 애시드 B2하고 해갖고 서머셋으로 되는 폴리에스터. 요거가 바로 이제 알키드라고 하는 수지입니다. 알키드라는 어원은 이제 알키드는 예를 들어서 더텀 알키드는 알코올과 그 다음에 애시드로부터 만들었다. 그러니까 알코올과 애시드로부터 만들었다 그래갖고 알키드 수지라고 이제 명명하는데, 요 알키드 수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서머세트형의 폴리에스터인데 바로 요 글리세롤하고 프탈릭 애시드로부터 만든 수지가 바로 요 알키드 수지입니다. 폴리에스터의 일종이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요거는 일단은 발견된 거는 1847년도에 발견됐고,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1902년도에 이제 발견이 되고, 요것도 이제 니스칠할 때 바니쉬라는 개념에 들어가고 이제 다양한 페인트를 만들 때도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수지입니다. 요거가 요것도 가성비가 우수한 이렇게 범용성 플라스틱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에폭시 수지가 있죠. 에폭시 수지. 보통 여러분들 아마 문방구라든지 또는 뭐 마트에서 좀 단단한 거 고정시킬 때 주로 이제 에폭시 접착제를 구입해 본 적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접착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접착제 왕이라고 할까요? 그럴 때 이제 에폭시 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비스페놀 A하고 요거는 페놀이죠. 그다음에 요거는 아세톤이고, 그래서 이제 두 분자의 페놀하고 그다음에 요 아세톤하고 반응시키면은 요런 구조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비스페놀 A 또는 이제 BPA라고 하죠. 비스페놀 A 또는 BPA, 약자로 BPA라고 하고, 요것도 보면은 OH가 2개 있죠. 그죠? 요런 BPA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프로필렌이죠. 그죠? 프로필렌을 산화를 시키면은
PO가 되고요. 요 PO를 이제 클로린하고 반응시키면은 요 클로린은 이제 바닷물 아큐어스 NaCl을 이제 전기 분해하게 되면은 클로린 가스가 없게 되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쪽에 CL이 이렇게 들어가요. 요거를 에피크로로 하이드린이라고 얘기합니다. ECH 얘기해요. 그래서 요거는 비스페놀 A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에피크로로 하이드린을 보여주고 있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반응시키면은 에폭시가 이제 요 비스페놀 A에 들어가게 되고, 요게 에폭시 접착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비스페놀 A하고 에피크로로 하이드린을 이제 컨덴스 해갖고 이제 HCl을 하나 빼내면은 이제 에폭시 수지가 되고, 요런 에폭시 수지들은 이제 이런 것들은 에폭시라고 그러고, 굴루 또는 이제 어디시브 뭐 이렇게 복합재 만들 때도 사용되고 있고, 하여튼 에폭시도 아주 우수한 서머셋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고, 폴리우레탄 같은 경우도 아까 서머플라스틱 폴리우레탄도 있지만 또 서머세트 이제 폴리우레탄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여기서 폴리우레탄은 약간 서머셋 특성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폴리우레탄을 얘기합니다. 보통은 여러분들이 우레탄 결합은 CO, NHCO 요 결합을 이제 카바메이트라고도 있고요. 또는 이제 우레탄이라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카바메이트, 요거는 이제 우레탄 결합이라는 의미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세트의 폴리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플라스틱 폼, 보통 이제 여러분들 보통 단열 재료에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폴리스타이렌 폼, 일명 스티로폼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은, 스티로폼은 가성비는 좋은데 불이 날 경우에는 잘 타요. 그래서 보통은 조금 근데 그래도 이제 보통 건물 지을 때 약간 단열재로 폴리스타이렌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좀 불에는 좀 취약해요. 그럴 때는 조금 더 고급형의, 예를 들어서 난형 특성을 갖고 있는 폼을 사용할 때는 바로 폴리우레탄 폼을 사용하는 거가 맞습니다. 그 밖에도 이런 폴리우레탄 폼 같은 경우는, 폴리우레탄 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인트 재료에도 사용되고 있고, 다양한 스케이트보드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재료에도 이제 사용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SiO 이런 결합을 이제 실록산이라고도 하고, 또 이러한 실록산 결합으로 만들어진 고분자, 그거를 우리들은 이제 브랜드 이름으로 실리콘이라고 얘기합니다. 염두에 두고, 보통 이제 실리콘이라고 하는 건 이제 브랜드 이름으로 이제 다우 코닝에서 처음으로 이제 요 고분자를 세상에 내보내고 이제 브랜드 이름을 할 때 실리콘이라는 말을 쓴 거고, 일단은 우리 학명에서는 실록산, SiO 결합을 실록산이라고 하는데, SiO 결합이 계속 연결된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는 고분자, 그걸 우리들은 실록산, 영어는 폴리사일록세인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백본에 다 SiO 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노르게닉 폴리머, 무기계 고분자의 범주에 들어가지만은 하여튼 나름대로 일단은 뭐 이런 결합이 실록산 결합이 아주 부드러운 결합이기 때문에 일단 고무 재료에도 많이 쓰이고, 그 밖에도 이제 러버 특성도 있지만 또 이렇게 또 서머셋 기능을 이용해 갖고도 이렇게 다양한 제품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어 컨디셔너, 보통 화장품 재료, 아마 여성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보통 화장품 할 때 보면 뭐 여러분들 아마 매치콘 이런 거 들어본 거 있어요. 뭐 성분에 보면, 화장품 성분에 보면은 매치콘이라고 하는 것들도 보면 다 실리콘 계열의 계면 활성제를
이제 매치콘 이렇게 많이 그쪽에서는 부르는데 하여튼 뭐 다양한 어프로치를 갖고 있어요. 실리콘이라는 수지는. 그거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천연고무. 천연고무는 보통 여러분들 그냥 셀룰로즈 하나만 이해하면 되겠죠. 셀룰로즈.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셀로판지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봤죠. 셀로판지, 그죠? 포장재료에서도 보면 종이보다 조금 고급형이잖아요. 셀로판지로 또 포장하게 되면 바삭바삭 소리가 나가고, 약간 좀 필도 좋고. 그래서 보통 이제 내추럴 폴리머 하게 되면은 또 나름대로 인간이 이용하는 내추럴 폴리머에 당연히 천연고무도 우리가 이용하고 있죠. 천연고무도 이제 고분자 형태고. 하지만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셀룰로즈도 인간이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천연 고분자입니다. 일단은 셀룰로즈는 이제 기본적인 단위 구조가 이제 모노머에 해당되는 단위 구조가 글루코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말은 보통 포도당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몸 상태가 안 좋으면 병원 가서 닌게루 맞죠? 닌게루 맞는 거가 바로 저 포도당을 맞는 겁니다. 아주 단분자기 때문에 몸의 흡수가 금방 되기 때문에 금방 뭐 기력을 회복하는 효과도 있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런 거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루코스는 이제 그 체인에, 그러니까 그 단위 구조의 사이클 링 형태의 단위 구조의 OH기를 기본적으로 3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친수성 재료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글루코스가 이제 또 다른 글루코스와 손을 잡는 방법에 따라 갖고 이제 뭐 알파 방법 또는 이제 베타 방법에 따라 갖고 스타치, 셀룰로즈 이렇게 나눠지기도 한데, 스타치는 우리 인간이 먹는 전분이죠, 그죠? 그 대신에 이제 셀룰로즈는 우리가 못 먹죠, 그죠?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염소나 양 같은 애들은 이제 셀룰로즈도 소화를 시켜서 걔네들은 셀룰로즈도 먹지만은 인간은 전분은 소화를 시키지만 셀룰로즈는 못 먹어요. 그 대신에 이제 인간들은 이런 걸 놓치지 않고 셀룰로즈가 좋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종이의 우수성도 종이도 바로 저러한 셀룰로즈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종이라고 하는 좋은 재료도 탄생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저는 셀룰로즈를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도 놓치지 않고 재료화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이제 셀룰로즈를 갖고 일단은 우리가 개질을 해서 사용하고 있죠. 처음에 이제 셀룰로즈하고 질산하고 반응을 시켰더니 이제 니트로셀룰로즈라는 것가 태어났죠. 니트로셀룰로즈. 요거는 이제 그 셀룰로즈의 그 글루코스 유닛에 나이트로기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갖고 이제 이게 바로 이제 19세기에 일단은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이제 셀룰로즈 필름을 갖고 이스트만 코닥에서 포토그래픽 필름, 영화 필름이라든지 보통 필름 만들 때 이 셀룰로즈 나이트레이트를 이용했어요. 초기에는 예를 들어서 영화 필름 같은 거 만들 때도 종이를 이용했는데 일단 이렇게 이제 포토그래픽 필름에도 사용을 했고, 그러면서 쭉 한번 읽어보면은 그래서 그 다음에 니트로셀룰로즈는 TNT와 마찬가지로 나이트로기를 갖고 있는 거는 약간 폭발성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익스플로시브에 사용되기도 하고, 초기에는 예를 들어서 빌리어드 볼스, 당구장의 당구 재료로 니트로셀룰로즈가 사용되기도 했는데, 가끔 이제 니트로셀룰로즈로 된 당구공을 이용해서 이제 당구를 치다 보면 가끔 폭발 사고도 났었단 말이지. 그 후에 이제 니트로셀룰로즈로 만들어진 당구공이 바로 페놀 수지로 바뀌게 됐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트로셀룰로즈는 이제 코팅용도 이제 다양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룰로즈 아세테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통 글루코스 유닛은 보통 요 단위 구조의 OH기가 3개가 있죠. 3개가 있는데 요 OH기의 일부를 이제 나이트로로 예를 들어서 치환할 수도 있지만은 요거를 이제 OH기를 이제 아세테이트로 OAC로 치환도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이제 셀룰로즈 아세테이트라고 합니다. 아세테이트.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셀룰로즈 아세테이트가 이제 1900년대 초에 예를 들어서 개발됐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셀룰로즈 아세테이트를 하게 되면
이제 패브릭, 이제 천으로도 만들고, 보통 여러분들도 보면 양복이라든지 옷 같은 거 보면은 바깥에 겉옷도 있지만 안에 보면 안감이라고 있잖아. 안감. 그지? 안감 재료에 보통 보면은 이제 저 셀룰로즈 아세테이트가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셀룰로즈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섬유도 이제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룰로즈 아세테이트 갖고 마그네틱 리코딩 테이프로도 사용되기도 했었고 한때는. 그 다음에 요건 또 이제 페트 필름으로도 이제 대체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셀룰로즈를 갖고 약간 셀룰로즈를 약간 재생시켜서 하는 그런 형태의 그런 이제 또 기술이 또 개발됐어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예를 들어서 고분자를 보통 우리들은 비스코스 섬유라고도 그러죠. 여러분들 가끔 옷 살 때 보면 요거 뭐야 그러면 비스코스 이런 말 들어봤죠. 비스코스란 말도 있고 또는 이제 인조, 실크 이제 그런 거가 있죠. 그러니까 셀룰로즈를 약간 재생 처리를 화학적인 처리를 이렇게 해갖고 다른 폼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재생시켜서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비스코스란 말을 쓰는데 저런 섬유는 거의 이제 셀룰로즈를 약간 화학적으로 개질을 해서 이제 섬유를 뽑았는데 거의 실크의 그 실크 필이 나온 거예요. 그 비단의 그 특성이.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인견이라고도 얘기하죠. 인조 실크라고도 얘기하고 그런 거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비스코스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섬유 쪽에서는 약간 비스코스란 말이 쓰고, 또는 이제 플라스틱 제품으로 따지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셀로판도 여러분들 셀로판지도 다 셀룰로즈로부터 나온 말이에요. 포장재료, 셀로판이라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스카치 테이프, 3M의 스카치 테이프 보면 이게 딱 찢어지잖아. 그치? 그것도 보면 기초가 되는 필름이 있고 거기다가 접착제가 발려져 있는 거거든. 스카치 테이프가. 그 기초가 된 거가 바로 이거 셀로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는 그런 인견을 레이온이란 말도 들어봤죠. 레이온도 바로 아티피셜, 이게 바로 인견이지. 레이온이란 말도 쓰고, 또는 이제 요거는 이제 아티피셜, 인간이 만든 이제 실크다. 그럴 때도 이제 요 셀룰로즈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 셀룰로즈, 요 인견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일론 스타킹이 예를 들어서 이제 탄생하기 전에는 바로 요 인견 갖고 바로 여자들 스타킹 같은 거 만들 때는 요 인견 할 때 다 셀룰로즈 요걸로 만든 겁니다. 이것도 약간 범용성 고분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걸로 인지하면 되고요. 그 밖에도 약간 범용성 고분자 그래도 이것저것 많이 소개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일단은 우리 고분자 쪽에서 몇 가지의 또 이슈가 있는데 항상 이슈에 나오는 거가 바로 플라스틱 사이즈죠. 우리들로서는 부드럽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사이즈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또 다른 진영에서는 또 공격의 대상이기도 하죠. 여러분들도 요새 날씨가 추워지니까 저도 오늘 나올 때는 좀 밀크 로션을 발랐어요. 그러니까 로션을 바르기 전에는 피부가 약간 딱 거칠고 딱딱한 느낌인데 예를 들어서 로션이라든지 바르면은 피부가 부드러워지죠. 그것도 바로 플라스틱 사이징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리미질 할 때도 보면 그냥 다리미질 할 때는 다리미질이 잘 안 되는데 물을 뿌리면은 예를 들어서 다리미질이 잘 나가고 주름이 확 잡혀요. 보통 다 세탁소에서 다리미질 할 때는 다 물 뿌립니다. 보통 섬유한테는 예를 들어서 물이 또 이제 플라스틱 사이즈 이렇게 또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원래 고분자도 고무 같은 거는 원래 태생이 원래 부드러워요. 고무는. 하지만은 딱딱한 고분자를 부드럽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보통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가 PVC입니다. 폴리바이닐 클로라이드도 태생이 원래 뻣뻣한 놈이야. 그러니까 이제 보통 여러분들 보면 원래 그 뭐 몸치 뭐 춤도 제대로 못 추네. 몸이 이게 안 돌아가는 애들 있잖아. 보통 뭐 원래 몸이 유연해 갖고 춤도 잘 추고 이런 애들도 있지만 원래 몸치라고 하면 원래 뻣뻣한 놈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좀 고분자도 뻣뻣한 놈들은 뭔가 화학적인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가소제를 집어넣으면 이제 고분자가 아주 부드러워져요. 보통 PVC는 폴리바이닐 클로라이드는 고분자 단위 구조의 매 단위 구조마다 극성의 CLT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극성 인터액션으로 고분자 체인이 아주 뻣뻣합니다. 근데 항상 뻣뻣한 용도의 PVC도 필요하지만 부드러운 용도의 그런 PVC도 필요할 때는 가소제 처방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사용되는 거가 바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그래서 개발됐는데 세월이 흐르고 나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저런 것들을 먹고 인간이 먹을 경우에 또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류가 프탈레이트를 먹게 되면은 내분비 교란 현상으로 돌연변이가 생긴다든지 그런 약간 부작용이 발견돼 갖고 일단은 좀 공격에 어떤 타겟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또 여기서도 한번 읽어보세요. 아마 리포트에 우리 가소제 얘기가 들어갔나? 들어갔겠죠, 그죠? 옛날에는 또 뉴카 스멜이라 그래갖고 옛날에는 지금도 약간 새 차 사면은 약간 와 이거 신차인가 보다 막 자동차 뉴카 신차 냄새가 나. 와 그러니까 누가 하나가 차를 하나 뽑으면 예를 들어서 와 이거 신차인가 봐 냄새가 아주 탁 나오는데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소제 냄새였습니다. 가소제. 왜냐하면은 처음으로 이제 차를 만들고 나서 그때 이제 가소제 냄새가 좀 뿜어져 나와갖고 이렇게 맡았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하여튼 이런 뉴카 스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플라스틱 사이즈로부터 이제 야기가 된 좀 웃지 못할 그런 또 현상이었죠. 하여튼 뭐 가소제에 대한 것도 이제 우리 고분자 쟁이들은 숙지할 필요가 있으니까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엔도크린 디스럽터. 일단 저거 자체는 이제 엔도크린, 그러니까 내분비계라는 뜻이고, 주로 이제 저거는 주로 호르몬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스템을 엔도크린이라고 하고, 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바로 내분비계를 교란을 시킨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내분비 교란 물질, 엔도크린 디스럽터란 말도 쓰는데, 저쪽 환경 진영 쪽에서는 환경 호르몬이라고. 왜냐하면 저렇게 어려운 말로 하면은 지들도 홍보하는데 조금 이제 쟤네들은 이제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 이제 좀 일반인들도 좀 이해하기 쉽게끔 이름을 만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환경 호르몬 이렇게 해버린 거지. 환경 호르몬 나쁜 놈. 나쁜 놈인 건 나쁜 건 맞지. 그 술도 나쁜데 얘들 어떻게 생각하니? 담배도 나쁘고. 야 마약은 더 나쁘지. 그지? 얘들아 마약 같은 것은 내지 말아야지.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엔도크린 이제 디스럽터라는 말이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분자 쪽에서 레지듀얼 모노머. 그러니까 이거는 잔류 모노머죠. 그러니까 그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 밥 먹으러 갔는데 밥에서 약간 생쌀이 씹혔어. 그럼 여러분들 난리칩니다. 여기 도대체 뭐야? 어떻게 생쌀이 생겨? 그러니까 이제 막 여러분들도 막 소리치고 그러겠죠. 항의도 하고. 근데 고분자를 만들다 보면은 모노모로부터 고분자를 만드는데 그 잔류 모노모가 조금이라도 고분자 제품에 있으면은 그게 우리 쪽에서는 NG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고분자 제기들도 좀 A급이 있고 좀 싸구려 B급도 있고 C급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충 이제 물건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그런 잔류 모노머가 남아 있는데도 그냥 제품으로 내보내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또 빌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레지듀얼 모노머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도 가끔 신문지상에서 보면은 무슨 어디 A 제조사의 어디 제품에서 이제 뭐 비스페놀 A가 검출됐다. 그런 거가 전부 다 이제 잔류 모노머가 검출돼서 이렇게 항상 또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또 환경 단체들이 놓치지 않고 찾아내 갖고 또 이제 이렇게 또 망신 주고 그래 갖고 좀 이렇게 좀 환경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 고분자를 제대로만 만들면은 환경 이슈가 없는데 그다음에 이제 가소제를 쓰더라도 어린이 제품에는 절대로 공업용 가소제를 쓰지 말고 친환경 가소제를 쓰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규칙대로 잘 지키면은 전혀 이슈가 없는데 가끔 이렇게 좀 약간 싸구려급 그런 엔지니어들이 좀 이렇게 일을 내서 이렇게 빌미를 줍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도 일단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어놨어요. 트리폴리카보네이트 같은 경우는 비스페놀 A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겐하고 해서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비스페놀 A가 남아 있으면은 그게 다 검출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욕을 먹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환경 이슈인데 여러분들도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되고. 그 밖에도 여러분들도 가끔 착한 일도 해야죠, 그죠? 약간 좋은 활동도 해야 되고 다 그렇기 때문에 돈만 번다고 뭐 다 되나요? 연예인들도 돈 번 다음에 좀 이렇게 기부 많이 하시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고분자에 관련된 그런 회사들도 좋은 일들도 그동안 해왔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 좀 고치려고 노력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그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폐그물이라든지 버려지는 어망에서 또 실을 뽑아갖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망의 재료는 보통 이제 나일론이거든요. 국내에서 보면 이제 코오롱하고 효성이 그 나일론 섬유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성, 요건 좀 오래된 내용이지만은 뭐 이렇게 효성이 바다에 버려진 그 어망, 그것도 나일론 소재인데 그거 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다 이렇게 폐수를 해갖고 그걸로 다시 또 이제 어망을 만든다든지 보통 그런 것들도 많이 약간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좀 구축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효성의 그 나일론은 나일론 6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폐 어망으로부터 카프로락탐이 나일론 6의 원료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외국 기업 보면 여러분들 보면 프라다라고 하는 그 가방 백 잘 만든 데 있잖아. 그 프라다 애들은 또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한 가방을 많이 만들어. 근데 프라다 애들도 보면은 이제 버려진 바다에 버려진 이제 폐 어망을 이제 수거를 해갖고 그다음에 그걸로 이제 나일론 백백 그걸 이제 걔네들은 리나일론이라는 캠페인 갖고도 또 친환경 운동을 하고 있고 사실 뭐 플라스틱이 문제가 아니라 마구잡이로 버리는 인간도 문제 아니겠냐? 그지? 여러분들도 그죠? 요새 뭐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있고 모두 그렇고 근데 바다에서도 보면은 그 어부들이 그렇게 한 번 쓰고 낚시꾼들도 있고 한 번 쓴 이런 것들 다 버린댄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또 이런 내용이니까 이것도 한번 친환경적인 내용인데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페트병을 재활용해갖고 요새 뭐 페트병도 이제 또 재활용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뭐 한번 여러분들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뭐 초극세상 이것도 넘어갔으면 하네. 좀 5분 정도 남았나? 첨가제. 여러분들도 뭐 음식도 똑같아요. 음식도 보면은 뭐 고기 먹을 때 여러분들 아무리 등심이 좋고 안심 좋고 삼겹살 고기 야 이거 고기 좋다. 좋은 뭐예요? 그거 먹을 때 그냥 소금이라든지 간장같이 양념이 없어. 뭐 드레싱, 소스가 없어. 한번 그냥 삼겹살 한번 먹어보세요. 정말 맛있나. 소고기도 소금에다 찍어 먹어야 그 맛있지. 뭐 하나 소스라든지. 그거 없으면은 다 말짱꽝이야. 그러니까 플라스틱이건 모든 고분자 제품들은 거기 들어가는 첨가제 이런 거 없으면 또 꽝이에요. 여러분들도 이거 흰옷도 원래 섬유가 이런 흰옷일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백색 안료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TiO2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하얀색이 안 나옵니다. 그럼 맨날 뭐 하얀색만 예를 들어서 뭐 밋밋하게 입고 다니나? 그러면 뭐 장사가 되겠어요? 빨간 옷, 파란 옷, 화려한 옷 색깔을 다 구현을 해야지 이렇게 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관련된 거가 전부 다 첨가제예요. 첨가제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되죠. 2분 남았는데 그만할까요?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첨가제 얘기는 다음 시간으로 합시다.